자, 오늘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파트 2 시간입니다. 카페라서 조금 잡음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기본권을 지금 배우고 있죠. 근데 기본권은 이렇게 5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건 자유권을 배웠고 요거 4가지를 안 배웠죠. 그러면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본권 파트에서 배워야 될 것, 일단 이 평등권의 뜻이 뭔지 배워야겠죠. 그리고 그 기본권의 성질이 있습니다. 특징, 그 특징을 알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가, 이렇게 3가지를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럼 일단 평등권의 뜻부터 봅시다. 평등권, 말에 평등이 들어있죠.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해라, 이건데 누구 보고 그러는 거냐면 국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그런 권리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국가한테 요구하는 건 맞지만, 뭐 예를 들어 뭐 기업 입사에 있어서 기업 입사할 때 뭐 남자 여자를 차별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이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완전히 똑같이 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차이를 고려하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인정된다. 예를 들면 뭐 장애인 주차장, 아니면 여성 고용 할당제, 뭐 장애인 고용 할당제 뭐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헌법 11조 2항이랑 3항을 보면 사회적 특수계급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영전 일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 그리고 우리 사회는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그런 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전 일대의 원칙은 뭐냐면 나라에서 주는 훈장 같은 거 있잖아요. 훈장. 그 훈장은 받은 사람한테만 적용되고 그 후대의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로 따른 혜택 같은 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소리입니다. 뭐 그 밖에도 교육, 기회균등, 그리고 근로관계, 일할 때 관계나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선거에서 평등,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헌법 여러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참정권입니다. 참정권은 참자, 참여, 정자, 정치, 정치에 참여할 권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참정권을 다른 말로 정치적 기본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유권과의 다른 점은 참정권은 수동적 권리가 아니라 능동적 권리예요. 왜냐하면 국가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 보고 우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 라고 요구하는 그런 능동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능동적 권리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참정권은 국민주권 사상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럼 참정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2가지로 선거권, 국민투표권, 이 2가지처럼 국가의 정치에 우리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그리고 자신이 직접 국가를 구성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되는 그런 거를 공무담임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국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권을 보겠습니다. 사회권은 일단 뜻이 뭐냐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달라 요구하는 그런 권리예요. 그러면 왜 이런 권리가 나오게 됐냐? 사회권은 배경을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배경은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뭐 그대로인 그리고 양극화 빈부격차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맡겨놓으니까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던가, 아니면 노동 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일을 하는 만큼 뭐 자신의 마땅한 임금을 받지 못하던가, 이런 여러가지 자본주의 모순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국가가 규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이 사회권을 규정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하나하나씩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이제 세계 모든 국가는 이제 복지국가를 이제 추구하게 되었죠. 이런 배경하에 생긴 권리가 사회권인데, 사회권은 당연히 적극적 권리겠죠. 국가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현대적 권리라고 불러요. 자유권을 고전적 권리라고 불렀던 것과 대비되는 건데,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생겼던 그런 권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를 살펴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거는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그런 총체적인 말이에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게 아주 범위가 넓잖아요.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거죠. 환경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보건권, 치료나 뭐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말을 합니다. 사회권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에 관한 모든 권리가 다 사회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권리는 청구권인데요. 이 청구권은 앞에 살펴본 4가지 권리랑 조금 특이한 권리입니다. 이 청구권은 이 4가지 권리의 부모님 같은 존재예요. 이 부모님 같은 존재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이 4가지 앞에서 살펴본 4가지 권리를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가 안 지켜졌을 때 이거를 정당하게 이 권리를 내가 되찾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그래서 요구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가 바로 잡는 거죠. 그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청구권을 수단적 권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적 권리라고 불러요. 절차적 권리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 살펴본 4가지 권리가 헌법에 적혀있는 글자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보장받으려면 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절차적 권리라고 부릅니다. 이 청구권은 헌법에 딱 나와 있는 내용만이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그 절차라는 게 그렇잖아. 절차라는 게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지 절차로서 작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냐 살펴보면, 일단 청원권이 있습니다. 청원권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민원이라 부르는 그런 권리를 말을 해요. 국가기관에 대해서 내 의견, 희망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서는 요즘은 인터넷이 대세니까 이제 꼭 종이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인터넷으로 제출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재판 청구권. 재판 청구권은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그 권리입니다. 근데 왜 재판 청구권이 청구권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4가지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재판 청구권이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이 앞에서 살펴본 4가지 기본권을 침해를 하면 그거를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이거를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고, 그리고 형사보상 청구권과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도 있는데, 이 2가지는 나중에 형법을 배울 때 공부를 합시다. 뭐 궁금한 친구들은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